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됐던 서울 구치소 직원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당장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규영 기자, 서울 구치소 확진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A씨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어제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어제부터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했었는데요. 현재 A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43명, 직원 23명은 격리된 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사 조주빈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어제 격리됐고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 씨는 코로나19 우려로 어제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오늘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코로나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하라고 각급 법원에 전파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법정과 청사 방역, 법원 구성원에 대한 통지와 접촉 여부 파악, 법원 청사 출입이 잦은 변호사, 법무사 단체에 상황을 알리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3차 감염으로 판단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학생들이 몰리던 학원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 25살 A씨와 관련해 확진자가 7명 발생한 인천의 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18살 B군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군의 어머니 42살 C씨와 친구 18살 D군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학원 강사 A씨를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친구인 D군은 지난 6일 B군과 함께 노래방과 PC방을 간 것으로 확인돼 B군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연수구의 쌍둥이 오빠와 그 집을 방문한 과외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강사 A씨와의 접촉 없이 과외를 받던 여동생과 어머니를 거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제는 3차 감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3차 전파가 확인이 됐고 또 지금 계속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의 학원 운영 자제 요청에 학원가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인천은 바깥에 미쳤어요. 학원들이 다 지금 말도 못해요. 아무래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절반은 안 온다고 봐야죠. 부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방역당국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혼란을 초래한 학원 강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관련 진단검사가 3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특히 다중이용시설 종사자가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은 모두 9곳입니다.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에 모여있는 킹클럽 등 6곳과 조금 거리가 떨어진 메이드 등 3곳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곳을 들렸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최소 142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이 8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인천 순입니다. 충청과 강원 등 전국 골고루에 퍼졌습니다. 무료 익명검사를 확대하면서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 검사는 3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00여 명은 연락이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자 중 1,300여 명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분석해 방역당국에 제공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흥시설 방문자 중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선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병원 직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고위험 시설, 즉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노약자, 기저질환자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방역당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는 검사를 피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을 위험하게 한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 연기를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수업 전까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 경우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욱 기자입니다. 고3부터 시작하는 등교 수업 예정일은 5월 20일입니다. 교육부는 현재로서 추가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연된 고3의 대입 일정과 등교가 필요하다는 학생, 학부모들의 여론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또 등교를 앞두고 자가 진단을 통해 발열 등 증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감염이 의심스러운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학생들의 반을 나누거나 학년별로 격일 또는 격주로 등교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옆에 교실에서는 그걸로 텔레비전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또는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달리 등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설 학원은 더 걱정입니다. 교육부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우려가 크다며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많은 영어 유치원과 SAT 준비학원, 원생이 300명 이상인 대형 학원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12개소 학원에 대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미이행 시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등교 수업을 앞둔 이번 주말부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이뤄집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는 카드사 상담센터나 자동응답 시스템 등 전화 접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용처에 대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세한 내용 양예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이곳에서 산 물건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형마트 안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팻말이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와 사행업소에서도 물론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유통업체에서도 소상공인이 별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선 사용 가능합니다. 마트 내 약국이나 안경점 같은 별도 매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마트 안에 있는 입점에 있는 데들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 많이 보시고 연락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빵집이나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에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본사가 있는 지역의 직영점에서만 결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서울 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카드사 상담센터와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전화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연령층의 불만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터넷 신청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전화상이나 이런 것으로다가도.
한편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본부장 이상 임원들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방식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누적 확진자 수 모두 1,991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900명대로 줄었는데요. 1,000명 미만으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9명이나 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모두 3명이었고 나머지 26명은 지역사회 감염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닷새 동안 30명 안팎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해외 유입 사례는 감소 추세지만 파란색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늘면서 어제도 26명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만 따로 보면요. 이태원 클럽 관련된 사례가 20명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서울 홍대 주점 관련도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한 2차, 3차 감염이 계속 늘어날까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지난 11일 30명을 최고로 그 뒤에도 꾸준하게 하루 20명 안팎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133명인데요. 지자체 집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본인이 직접 클럽을 방문한 사례는 모두 8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2차, 3차 감염입니다. 클럽 방문자들과 접촉 등으로 감염된 사람도 51명으로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인천 학원 강사의 사례를 보면요. 직접 접촉했던 학생이나 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구까지 광범위한 2차, 3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의 대부분이 클럽을 직접 방문했던 20대와 30대에 집중돼 있지만요. 10대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경우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법조사거리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 차량과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1살 오모 씨와 승용차 운전자 33살 전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려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화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47개 주가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했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 건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실직 사태가 8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8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직 사태가 8주째 계속된 겁니다. 한때 70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지만 지표 흐름의 변화는 감지됐습니다. So it takes time to see the jobs being added back and then being captured within the statistics.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수준의 큰 규모로 실업대란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일자리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47개 주가 부분적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도 실업 문제 해소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실업수당 수수 과정의 난맥상도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도 어렵고 신청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실업수당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 등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출발했으나 장 후반부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퀘벡주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다시 열게 됩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새롭게 만나게 될 교내 모습을 비디오로 제작했습니다. Hi kids, don't be alarmed. This is what we're going to look like when you return back. 선생님뿐 아니라 교실도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책상 사이 거리는 2m가 떨어지며 학생들은 학교 용품을 나눠 쓸 수 없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모여서 뛰어노는 놀이터는 폐쇄됩니다. Gym, library, NPR, cafeteria, all are closed. 일부 학교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등교를 허용해 새로운 학교 환경이 어떤지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나타난 학생들이 절반도 안 돼서 학부모들이 여전히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가 잇따라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후난성 창사시의 간호사 4명은 43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함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를 찾은 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밥값을 대신 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不知道是怎么被这个小姐姐听到这回事，我们是在武汉市金银潭援鄂的医疗队的队员。 식당 측의 협조로 CCTV를 통해 어느 젊은 여성이 밥값을 대신 내주고 영수증 뒷면에 감사의 인사까지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한 시민 장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 장난감을 구매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택배에는 구매한 장난감 외에 옷과 과자, 새 가방에 편지까지 들어있었는데요. 장 씨는 코로나19로 겪고 있을 어려움을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가 우한 시민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여겨 이를 SNS에 올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젊은 노숙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39살의 야마다 씨. 식품 회사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한 달에 15만 엔 정도 벌었지만 회사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악화됐다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 3만 엔인 월세를 내지 못해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센다이시에는 야마다 씨 같은 젊은 노숙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는 20대 노숙인들도 찾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 비영리 단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노숙인들의 상담 전화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만 30여 건이나 상담 전화가 들어왔고 그중 3분의 1이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 측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젊은이들이 머물던 PC방 등이 문을 닫고 잠자리가 제공되던 곳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의 해고가 늘면서 젊은 노숙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는 이제 몸 밖을 나설 때 양말만큼이나 필요한 물품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패션 디자이너와 업체들이 마스크를 패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파리 패션쇼에 작품을 출품한 디자이너 스테파니 씨는 품질 좋은 원단으로 대중적인 마스크를 만들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t 8 €, donc c'est pour celui-ci, par exemple, pour ce masque classique qui existe dans plusieurs couleurs. 또 코로나19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보다 화려한 색감의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에 나선 의류업체도 있는데요. On peut pas offrir n'importe quoi ou n'importe quel tissu aux gens, non. Il nous a connu, on est connu tant que faire du bien.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있던 프랑스 패션업계는 보다 개성 있고 품질 좋은 마스크의 대중화로 새로운 활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부산의 해안도로를 20km가량 도주하다 검거됐습니다. 이 검거 과정에 시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대교,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자 뒷차가 비상등을 켭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수차례 정지 요청을 무시한 채 해안도로를 따라 달아나던 차량. 결국 속도를 줄인 앞차에 가로막힙니다. 후진해서 달아나려다 추적해온 순찰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승용차를 추적한 지 10여 분 만입니다. 경찰의 추적 장면을 본 한 시민이 자신의 차로 음주 의심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사건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차선 이제 바꿔가지고 조금 이제 속도를 좀 줄이는 것부터 유도를 했어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채우시길래 저도 이제 그냥 아예 정차를 하고 경찰분 오시는 거 보고 창문 열고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귀가했어요.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차선을 이게 좀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을 한번 받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도주한 거리는 부산 해안다리 3곳을 포함해 20km가 넘습니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대화명 각각 문영욱이 이미 5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 수도 50명 이상이라는 자백을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형욱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은 3,000개가 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문 씨는 이렇게 만든 영상을 12개의 대화방으로 유포했습니다. 애초 알려진 8개보다 4개 더 많습니다. 또 2015년 7월부터 트위터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 수도 지금까지 확인된 10명보다 훨씬 많은 50명이 넘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정보통신망 침해 등 모두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욱. 경찰은 문 씨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아동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죄와 공범, 범죄 수익 등을 철저히 밝히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성착취물 삭제 차단. 경찰은 문영욱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만든 혐의로 A씨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 또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 15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최근에 농촌에서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한 봉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매 솟기 시기를 맞은 경북 의성의 사과 농가. 평소 한적하던 과수밭이 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은 서툴지만 꼼꼼한 손길로 농사일을 돕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걱정이 컸던 농장주는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한 3시간, 4시간 해주면 집사람하고 둘이 한 일주일 할 거 오늘 거의 다 해야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올 상반기 국내 입국이 미뤄진 계절 근로자는 3천여 명. 올해 고용 허가제로 농업 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5,600여 명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고령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농가를 돕기 위해 대규모 봉사단이 잇따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 소속 임직원 3,500여 명을 비롯해 각종 단체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농가의 농번기 일손을 돕습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일손 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사전에 조사를 좀 하고 저희들 인력을 계획적으로 좀 분산을 했습니다. 또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도 지킬 계획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정부, 기업체, 일반인 등
많은 사람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호우경보가 전남 남해안에 이어서 경남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적은 곳은 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경남 지방의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가 충청과 남부지방은 늦은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경상도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대부분 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질 걸로 보여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대전, 광주, 대구가 19도에 머물러 한낮에 다소 더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비가 오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비가 오고 나면 일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